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 영어를 잘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 논문의 제일 저자, 그 당시의 느슨한 기준으로는 등재할 만했다. 따라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합격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의 지도 교수였던 장 교수도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했다.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 데 매우 열심히 해서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입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이거를 10번, 20번 우리 말로 읽어봐도 이 논문의 제목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는 예산결산회의장에서 이 논문의 제목을 이해하는 분이 누가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의 한영용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회 체험 학습 상황에 대해서 2주간의 인턴 생활과 함께 이렇게 4가지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런 활동을 2주간에 했다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딸은 한국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시험만 치면 양을 받았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고 영어로 하려면 먼저 공동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이 아래 4가지 내용과 위에 논문 제목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영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타깝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민들께 딸의 논문 제일 저자의 등재가 정당하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변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영외고에는 과목이 16과목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 영어 작문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을 이해하고 영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예, 30초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사람이 글자로는 문맹이어도 미국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미국 말을 잘하는 걸로, 회화를 잘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을 알아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후보자가 영어를 잘해서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다, 이 말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논문을 써본 연구자나 학자들로서는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 또 주십시오. 우리 의사협회에서 장영표 교수 논문 철회할 걸 요구하면서 고등학교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고, 이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성 있는 판단에 의하면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여러 가지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등에 의해서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에게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딸은 용을 만들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황제 스펙을 만들어주고 했던 가장 위선의 극치가 아닌가. 오늘 동양대학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음 의원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좀 많이 순서를 기다리시는 관계로 압축적으로 5분 내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입니다.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 쇼 잘 보셨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예? 우리 야당이 또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이런 만신창이 법무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개혁해야 될 사람이 만신창이인 상태면 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살아날 궁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논문이 지금 문제인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그런데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침이 다 시행 중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2005년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꾸 번역을 뭐 잘했다. 우리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1 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 제5 저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 그러면은 번역사는 수십 편의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세계 신기록감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그래놓고 신청을 안 했다, 받는지도 몰랐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청하게 돼 있고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국민 눈높이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800만 원,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12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은 미안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전원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 양반이 또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직무 관련성은 충분하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나오냐, 비행기를 타고 청와대를 들락거려야 되겠냐, 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2015년 서울대에서는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출발선이 다른지 몰랐던 불행한 운명을 맞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생년월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조국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년,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 달에 보냈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의전원에 보낼 때는 갑자기 또 9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시를 위한 기획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또 앞으로 땡기고, 나중에는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뒤로 또 땡기고.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개가 발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병원은 밝힐 수가 없다. 어제 느닷없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이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호적부를 보면 여기에 다 신고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제출하면 모든 논란은 끝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 아이의 호적부, 기본증명서 이것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아이가 밤늦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네. 어제 조 후보자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연락한 적 없지만 선정됐다고 연락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은 장학금 처음 수령한 때는 2월입니다. 입학이 3월인데 2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눈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어 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7월 26일 날 부산대 의전원 면접고사 때 조국 후보자가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합니다. 왜 갔느냐? 누구 자식인지 부산대 면접 교수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장학금을 또 학기 시작 전에 수령을 합니다. 반납 여부를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보통 통상은 보면은 그 휴학하면 휴학한 이후에 곧바로 그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려고 했으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이 2014년, 2019년 5년 지났습니다. 그 반납하려고 신용은 했다 하는 이런 얘기로 면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월 30일 날 부산대 의전원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는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1일자 그 조 후보자 자녀의 그 휴학 신청서입니다. 10월 1일자 휴학 신청서입니다. 이 휴학 신청을 하자고 하면은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은 휴학 신청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출된 진단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이 진단서, 연번호, 뭐 관련되는 병명, 그 진단 기간, 뭐 그 어떤 자료도 지금 그 백지인 상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발행했냐고 물으니까 10월 1일은 아니고 뭐 그 뒤인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휴학 신청할 때 같은 시간에 이 자료를 첨부해서 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 이것도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뒤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한테는 한 번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벌써 우리 환경대학원에만 벌써 3차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그 진단서 작성한 의사가 누군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는 2015년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1학기 때 의전원 성적 미달로 유급이 됩니다. 8월 10일 날 통보되는데 이때까지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경 유급된 상태입니다. 학교는 이제 못 다니는 유급된 상태에서 조국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부산 양산대병원에 그림 4점을 기정했고 10월 7일 날 갤러리 개막식에서 조국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갔습니다. 만찬에서 42만 원 뭐 같이 식사하고 뭐 말씀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이 장학금 지급 기준이 특정 학생 지정 안 된다고 하다가 특정 학생 지정이 된다고 하고 또 각 학년 학생 1명 가운데 면담을 통해서 학업 향상 의지가 있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규정도 없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명 내지 4명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여가지고 조국 후보자 딸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의전원에 이런 일이 만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장학금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 뭐 이런 걸로 의율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장학금 2019년도 1월 달에
노환중 부산대 부산 의료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에 응모를 합니다. 1월달에 2019년 1월달에 9일날 임시사회에서 탈락합니다. 왜 탈락했느냐? 부산 지역의 그 본원하고 분원 사이에 무슨 알력 관계가 있어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그 부산 지역에서 나오는 말은 2순위 안에까지만 노환중 병원장이 들어가면은 서울 가면은 당연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강대환 대통령 주치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치 선정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노환중 씨가 본인이 스스로 관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장학금 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대가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부산시장 사무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차 진행된 것들이 단순히 장학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매개로 해서 돈이 오고 가고 그에 따라서 의료원장 자리, 병원장 자리, 그다음 대통령 주치 자리가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2순위 안에만 들어가면 서울 올라가면은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해명은 없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다가 갔습니다. 오늘 관련된 다른 내용들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다른 세션에서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재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조국 후보자 와서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박사 논문 표절은 어떤 표절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참고를 어떤 논문을 했냐면 제2저자가 쓴 것을 보고 썼는데 그것을 마치 제1저자가 쓴 것처럼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울대에서 자기가 어떤 것이 논문 표절이라 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92년에 지방대학 교수 첫 전임 강사로도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92년에 지방대학에 내려가게 되니까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보고 제가 이제 풋내기 교수였던 거죠. 저보고 하셨던 말씀이 교수가 65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 교수를 얘기했습니다. 남자 교수가 65세까지 무사히 정년퇴임 하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는 성동이고 두 번째는 표절이. 네. 그 다음에 이처럼 자기가 박사 논문의 표절을 어떻게 했는지를 반대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에 형사법 연구에 한국어로 우리 국문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2014년에 똑같이 자기 논문에서 발췌해서 썼다. 이런 것이 전혀 표시도 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전부 다 영문으로 바꿔서 UC 버클리에서 나오는 한국의 로에 대해서 다시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2011년에 이러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논문을 참조해서 논문을 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표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논문이 아니고 분명하게 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밖에 벽에 보면은 논문 표절한 원본과 표절한 부분을 전부 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마 정말 표절인지 아닌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저는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김진태 의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주강덕 의원님이 그 한용외고에 다니면서 스펙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스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5박 6일 캠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영어 캠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인턴십입니까? 이거는 캠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턴십으로 표기를 해서 그 연구 기간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고교생 인턴은 뽑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스펙이 잘못된 건지 안 된 것인지 우리 분명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제네바에 역시 인권 인턴십을 가는데 그 제네바의 인권 인턴십을 보면 2009년에 그 2주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 인권 관련 국제기구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턴십 한 것으로서 해서 역시 이 기관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 여전까지 고교생 참여를 시켜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없어서는 도저히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장영표 교수, 장 교수 아들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관 국제학술회의에 행사 보조로 참여합니다. 장 교수 아들과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런데 행사 보조로 참석을 하고 그것이 뭐처럼 바뀌느냐? 이것이 인턴십으로 바뀝니다. 이게 행사 보조원이 인턴십입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숙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의사, 제가 원래 선천성 심장병 전공이지만 신생아학 유전체 연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국 후보의 그 논문 관련 발언을 보면 너무나 무식하고 잘못된 인식과 정보에 의한 것이 너무 많고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국민이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사건은 황우석 사건의 버금가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의학 역사, 생물학 역사 발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직을 포함한 저희 모든 직을 걸고 조국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지금 당장 학회지에서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학에 입학했고 다시 그 배경으로 부산의전에 입학했다면 그것도 물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의전은 입학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 조국 후보의 무식하고 잘못된 궤변에 가까운 변명에 대해서 하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계를 모욕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무식한 나라 아닙니다. 연구윤리가 그렇게 허술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 근래 수십 년에 20, 30년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폄하되는 발언을 써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논문 씁니까? 그럼 소설가가 논문도 잘 쓰겠네요. 그리고 이 공동 저자 다른 4명 중에 1명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놔두고 또 그 교신 저자, 책임 저자는 30개의 논문을 다 읽고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의 영어 논문을 못 써서 중학교 때 1, 2년 미국 가서 그런 고등학생한테 영어 논문을 수정을 본다? 영어 못하면 수정 봐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도 정말 한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턴 때 아버지가 이 조국 후보가 그런 얘기했죠. 놀랍게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직을 걸고 네, 지금까지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246호실, 그러니까 어저께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랑 같은 장소에 이어지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이렇게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 뭐 이름이 매우 깁니다. 이 간담회 장소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분류된 그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세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한 10분 뒤쯤에는 그 사모펀드 관련된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간담회, 이번에는 기자 간담회가 아니고 언론 간담회 이름 지었는데요. 네. 어제도 좀 새로웠지만 오늘도 형식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국 저격수로 이름이 높은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금 네. 주광덕, 그다음 김진태, 곽상도 율사 출신들이고요. 네.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그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쳤던 의원들을 지금 전진 배치했고, 네. 또 의사 출신인 그 박인수 의원 같이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 전문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을 지금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네. 5분씩 시간을 주면서 네. 어저께 조국 후보가 이제 해명한 것의 문제점 더하여서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새로 해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알고 봤더니 그 조국 후보의 딸이 그렇게 그 한영 외고에서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 그 의대 논문을 번역할 만큼 그런 영어 실력이 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고 와서 어떤 새로운 폭로 형식으로 좀 한 것이 새로웠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저번에 그 학생 기록부를 가지고서 이제 의견을 또 냈었는데 주장을 냈었는데 근데 지금 언론 간담회라고 이름이 지어졌지만은요. 지금 그 시작된 지 45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기자들 얼굴을 못 봤어요. 이런 형식도 좀 새로운 거 아닌가요? 네, 간담회라는 명칭은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뭐 엄밀히 얘기해서 간담회라기보다는 어떤 발표회라고 해야지 예. 이제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형식이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이제 언론 간담회 형식으로 약간 좀 청문회를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예. 간담회를 한 것도 약간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당에서 지금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예. 이제 다 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닥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뭐 5일 후에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청문회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를 지금 미리 다 이렇게 쏟아내는 셈이 되어서 예. 이제 과연 뭐 청문회 할 때는 또 어떤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론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네. 청문회를 좀 우회하는 방식은 뭐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민이 갖는 의혹을 더 키웠고 감성을 또 자극했고 그걸 통해서 분노를 또 더 올렸다 이러면서 후보자 사퇴 혹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 1세션 첫 번째 이제 그 큰 단락의 간담회에서 출연했던 의원들은 몇 가지의 좀 그 또 새로운 주장을 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출생 기록부라든지요, 그 성적표라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 실력 문제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출생 그 날짜가 바뀐 거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왜 죄에 해당하는가 예. 이런 것들을 밝힌 대목.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장학금을 이제 주고받을 때 그 시점들을 보니까는 예. 입학도 하기 전에 지금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네. 또 그다음에 환경대 다니다가 그 한 달 이상 그 2학기를 한 달간 다니다가 의전원 합격을 하니까 네. 갑자기 뒤늦게 이제 진단서를 끊었는데 이 진단서 자체를 보니까 아무 지금 내용이 없는 스텔스 진단서를 지금 보내왔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허위 진단서를 끊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지금 도망을 가기 위해서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공백만 가득한 진단서를 갖고 온 것이다 해서 이 새로운 의혹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어쨌든 어저께는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어떤 또 국민들에게 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또 전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청문회 공백 때문에 나온 상황인데요. 네. 청문회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양쪽이 지금 당사자는 서로 없고 당사자와 청문회라는 게 당사자와 야당으로 사실상 구성되는 것인데 네. 서로가 저 한쪽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자리가 연 이틀째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좌우지간 청문회를 이제 기한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빨리 열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한국당의 주장이 아니고 바로 법력권인 정의당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민주당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흔히 이제 미국 등 서방에서는요, 정치권에서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가 가장 모욕적인 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거짓말 이런 많이 말이라고 하는 사람 했는데요. 없다. 예. 그렇다면 이게 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도 좀 눈에 예. 띄기는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후보자를 좀 인신공격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이제 그때도 이것은 위반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조국 후보자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논문에 이렇게 고등학생, 인턴십 고등학생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좀 느슨한 그런 기준 때문에 괜찮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때 과기부 훈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5년대 황우석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구 논리, 그 연구 윤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작성될 당시에도 논문에 이렇게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굉장한 연구 윤리 위반이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좀 수사에까지는 수사 정도의 어떤 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런 과정 중에서 후보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증거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가져오기도 조금 불가능한 그런 자료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좀 밝혀진 부분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것에 사실은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만 그 야당 의원들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 오늘 검찰이 그 해당 교수인 장영표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영표 교수가 과연 그 장 교수는 네, 그 딸의 일저자 논문의 책임 교수였던 그렇죠. 당대 네, 바로 교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는 인턴십은 담임 선생님이 설계한 것이고 그 해당 교수하고는 이 얘기를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점을 이제 예. 검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파헤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도 사실 그 의혹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는 오늘 확실한 물증이 나왔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요. 그 검찰이 오늘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는 그 대학교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 그리고 또 그 해외 봉사단체인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이후에 이루어진 시점상에서는 검찰에서는 어떤 식의 이 접근법이라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검찰이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인데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는 한 약간 후보자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뭐 형사상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관련된 곳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어떤 물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보자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제 이런 수사 계획을 이제 세운 셈인데요. 사실은 검찰은 처음부터 약간 이제 어떤 임명 절차라든지 뭐 등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 뭐 간담회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표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장은표 교수라든가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예견된 겁니다. 수사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확실한 것인데요. 굳이 저는 청문회에 연관시켜 본다면은 어저께 조국 후보자가 국민 기자 간담회에서 장은표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장은표 교수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절대 장은표 교수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전혀 접촉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야, 이것은 바로 그렇게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장은표 교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당신이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난 정말 조국 후보 쪽하고는 몰랐다. 연락도 없었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검찰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자라든가 증거를 조국 후보 측이 인멸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포착을 하고 거기에 관한 수사 속도를 어차피 가긴 갈 거지만 좀 더 앞당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보면은 기자 간담회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는 경제 경영에 대한 잘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모펀드에 관련되는 2세션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마이크 올려주세요. 들으세요. 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이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을 하고 10억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이너스 통장,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 정말 그럴까요? 자본시장법까지 위반하면서 왜 75억이라는 돈을 자신의 전 재산은 54억밖에 안 되는데 75억을 약정을 했을까요? 정관을 보면 그 수수께끼가 드러납니다. 정관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15조입니다. 출자 회사는 이 펀드가 회사죠.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어요. 특별 결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억짜리 펀드잖아요. 75억을 약정을 해야 75%가 있어야 회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투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정관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70%의 지분이 3분의 2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차입 거래, 담보 제공, 차입 관련 거래의 승인, 심지어는 사원의 임면까지, 사원의 제명 선고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을 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 놓고 그 외에 100억 중에 25억 누가 들어와도 자기의 의결권을 블로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딧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조국의 두 번째 거짓말 보시겠습니다.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판넬 한번 보세요. 판넬. 이 판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자기의 오촌 조카가 이 펀드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촌 조카가 나한테 그냥 코링크를 소개해줘서 나는 그냥 투자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일지를 보세요.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오촌 조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코링크에 2017년 7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그랬나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요, 이미 3월 달에 자기의 동생한테 3억을 갖다 주고 이 3억이 블루코어에 3억 5천이 투자가 되고 코링크에 5억이 투자가 돼요. 그러면 정경심을 중심으로 조국의 조카와 자신의 동생이, 그러면 정경심의 동생과 조국의 조카가 정경심 모르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동생한테 너 코링크에 투자해라. 그리고 3억을 꿔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통장이에요, 밑에. 여기 코링크 써놨잖아요. 그죠? 너무 친절하게 이 돈의 흐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3월 달이에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10억을 투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야, 37초밖에 안 남았는데 더 재밌는 거 많은데. 계속하기. 제가 일단은 30초 남았으니까 세 번째 거짓말 한번 보시고 저 다음 세션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됐어. 코링크가 그 당시에 수익률이 높아요? 나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코링크가 지금 보세요. 자본 장식 상황이었어요. 9억 8천만 원이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 이 조국 펀드
블루코의 운용의 핵심 운용자가 누군지 압니까? 임성균. 이 사람이 누구냐? 밥솥 회사 있죠. 쿠첸. 쿠첸의 연구개발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을 믿고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밥솥을 갖다가 개발하던 사람이 펀드 운영하는 그 회사에 돈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거 다 뻥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네 번째 거짓말은 제가 다음 세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